샌드라왕 시의원이 시민참여센터와 뉴욕시립대법대와 협력해 지역 내 한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1살 교사와 16살 학생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의 19살 졸업생으로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살됐습니다. 2022년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오는 29일 개최됩니다. 지난 9월 뉴욕시 공립중학교의 선별적 입학 제도가 다시 허용됐으나 아직까지 실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샌드라왕 시의원이 시민참여센터와 뉴욕시립대 법대와 협력해 지역 내 한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드라왕 뉴욕시의원과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박재진 변호사는 25일 황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맡은 박재진 변호사는 황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상주 이민법, 상법, 노인법, 집주인과 세입자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황 의원은 분야와 상관없이 누구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사무실로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And I do know one issue that's been coming up of late is issues that small landlords have with regulations and the laws, which I know has been constant and probably changing all the time. So I did hear that from the community, from small landlords, like the grandma who rents out one apartment. So when they face issues, I know it's hard for them because they don't know where they could turn to. So I have talked to Mr. Park, and he's happy to help with those issues. 박재진 변호사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정보는 많지만 가정주택 하나를 소유한 맘앤팝 랜드로드를 위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듣게 됐다며 이들을 위한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맘앤팝 랜드로드, 그러니까 뭐 집 본인들 같이 있으시면서 룸메이트 하시고 방 하나 빌려주시고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실 데가 없으세요.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 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기 샌드라왕 의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 연락하시고 예약 잡고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은 샌드라왕 뉴욕시의원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시민참여센터와 뉴욕시립대 법대와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어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1살 교사와 16살 학생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의 19살 졸업생으로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살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범 올랜도 해리스가 오전 9시 직후 센트럴 비주얼 앤 퍼포밍 아츠 하이스쿨에 진입해 총을 난사했고 이 사건으로 교사와 학생 등 2명이 숨지고 학생 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이 학교에서 보건을 담당한 진 쿡스카였으며 그는 교실로 들어온 총격범을 막아서다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학교를 졸업한 총격범 해리스는 장총과 총알 30발을 채울 수 있는 대용량 탄창 12개로 무장한 채 학교에 도착했고 그는 학교 건물로 들어선 뒤 너희들 모두 죽을 것이라고 외치며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오는 29일 개최됩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뉴욕 오픈 태권도 대회 및 한국 문화 행사가 오는 29일 토요일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대학 피터 제이 샤프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소년부터 청장년까지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품새, 격파, 겨루기, 팀 대결 등의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박연한 대회장과 문용철 후원회장, 김회지 사무총장, 하세종 고문은 지난 21일 본사를 방문해 이번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박연한 대회장은 이번 챔피언십은 태권도 경연은 물론이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도 소개하며 한국과 미국 사범들의 교류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회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서 음식, 한국 음식, 문화, 또한 사범들 간의 한국 사범님들과 미국 사범님들 간의 교류, 끈끈한 정을 맺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문용철 대회 후원장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정신과 예의범절, 질서 등을 배울 수 있다며 이를 미주류 사회에 알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이런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정신이 이 주류 사회에 퍼지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지 사무총장은 한국 간식거리와 전통 고유 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김밥과 함께 영양가 있는 간식거리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북춤과 함께 전통 한복을 입고 궁중춤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세종 고문은 충, 효, 의, 용, 신의 5가지 정신을 강조하며 태권도를 후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갔을 수 있는 한국 정신 문화, 또 태권도의 문화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후세들한테 이렇게 유산으로 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은 경기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국내외적으로 교류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뉴욕시 공립중학교의 선별적 입학 제도가 다시 허용됐으나 아직까지 실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말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뉴욕시 공립중학교에서 중단됐던 속칭 스크린을 통한 입학생 선별 절차를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점, 결석, 일수 등을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해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뱅크스 시 교육감이 32개 각 학군장에게 스크린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면서 중학교 입학 신청 접수 시작일인 내일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스크린 실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퀸즈 아스토리아 일대를 포함하는 30학군,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 1학군, 어퍼웨스트와 할렘을 포함하는 3학군 등이 공개적으로 중학교 입학 과정에서 스크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퀸즈 북동부 25, 26학군의 경우 각 학교 교장들이 각 학군장에게 스크린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별적 입학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다양한 수준의 학교가 유지되면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도 효율적이고 또 스크린을 통한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립교 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크린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흑인, 히스패닉,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스크리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적어 이는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교육매체 초크비트의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는 뉴욕시 전체 중학교 중 40%가 최소 일부 학생에 대해 선별적 입학 기준을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시 전역 500여 개 중학교 중 112개 학교가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스크린을 실시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성적이 미국 전역에 걸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 발표된 권위 있는 국가시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와 인구 통계 그룹의 학생들의 상당수가 수학과 읽기 성적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시험은 올 1월에서 3월까지 10,000 곳이 넘는 학교에서 약 45만 명에 가까운 4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 결과에 대해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어떻게 만회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국립교육통계센터장 페기 칸은 8학년은 고급 수학과정을 넘어가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점수는 특히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부터 연방정부는 학생들의 성적이 뒤처지지 않도록 학교에 1,23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인종과 소득의 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서 특별히 더 많은 불평등을 드러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교육학 연구소 소장인 마가리트 로자는 지역구가 성적 회복의 구호기금의 20%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구 차원의 노력과 교육적, 양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인사회 최대 축제 2022 코리안 페스티벌이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2022 코리안 페스티벌이 지난 23일 뉴욕 맨하탄 유니온 스퀘어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 축제는 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최양순 세종 전통예술단의 전통 공연과 뉴욕대 K-팝 그룹인 케네스, 대한태권도협회 뉴욕 지부의 태권도 퍼포먼스 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3회 뉴욕 한일회장배 씨름왕 젠탈전으로 치러진 씨름대회 역시 큰 인기 속에 일반부, 여성부, 청소년부로 각기 나눠 펼쳐졌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지역본부는 한국 호접란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운영해 축제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해 독도 홍보관에서는 독도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독도 모형 채색하기, 독도 목걸이와 독도 머리띠 만들기 등의 행사를 통해 동해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일회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으며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끊이질 않았다며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해주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알리고 후세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상 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가운데 미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조속한 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 소속 하원 의원 30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전쟁이 초래한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파괴 상황과 절망적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해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휴전을 위한 현실적 프레임워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규모 축소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 등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사항이며 미국은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등이 극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고위관리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든지 가능한 여건이라고 분석하고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력소통관은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 여전히 그렇다고 믿는다며 김정은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동맹과 긴밀하게 협력,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디 소통관은 정보 역량을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며 한반도와 영내 미국의 안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과 양자, 삼자 공조를 증진시킬 것이며 몇 달 전부터 한반도에서 정보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리 소통관은 미국은 김정은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고자 하는 것도 분명하며 이 제안은 오늘도 유효하지만 김정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몇 달 전까지 재무장관을 지낸 올해 42살의 리시 수넥이 취임했습니다. 리시 수넥은 백인이 아닌 첫 영국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됐습니다. 리시 수넥 총리는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로부터 취임을 승인받은 뒤 다우닝가 총리 관저 앞에서 취임 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는 영국은 위대한 나라이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안정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당과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총리직 제도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단독 후보로 나서 당선된 수넥 총리는 인도계 이민가정 출신으로 영국 역사상 백인이 아닌 첫 총리입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정계 입문 7년 만에 최연소 총리 기록도 세웠습니다. 특히 인도 IT 대기업 창업자의 딸과 결혼해 부부 재산이 8억 달러에 달합니다. 수넥 총리는 한때 대영 제국으로 불렸던 최강국이었다가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 영국을 재건할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 이후 국운이 다했다는 혹평까지 듣고 있는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 주목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뉴욕시의 아이스 스케이트장들이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울멘 링크장이 10월 23일 일요일 개장했습니다. 오프닝 첫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스케이트장 이용료와 스케이트 대여료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24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는 티켓과 시즌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울멘 링크장이 컬처 패스와 콜라보를 해 온라인으로 무료 티켓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 브라이언트 파크 아이스 링크장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윈터 빌리지에서 10월 28일 금요일부터 내년 3월 5일 일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개인 스케이트화가 있거나 없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개장 전 파크 주변에는 홀리데이 상점과 푸드마켓도 함께합니다. 락펠러 센터 아이스 링크장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스 링크장으로 11월 5일 토요일부터 개장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참여자들은 락펠라 센터의 크리스마스 추리 아래에서 스케이트를 타게 됩니다. 입장료와 스케이트 대여료는 티켓가에 포함되어 있고 가격은 날짜와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뉴욕시리 주민들은 무제한 스케이트 이용권을 65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전건설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SBS 제이원 기자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원전 기업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설계에 자사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리지 않기 위해 갑자기 소송을 낸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공고한 원전 6기 수주 경쟁에선 웨스팅하우스가 한 발 앞선 국면이고 민간이 추진하는 원전 2기 사업에선 한수원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9년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고 당시 한수원은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했습니다. 업계에선 과거와 달리 한국형 차세대 원전에는 한수원의 독자 기술이 많이 들어가 소송이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나라한테 넘어가는 걸 갖다 견제하고 잠재적인 고객들한테 우리나라 기술을 좀 폄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한미 정상들은 지난 5월 원전 수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는 체코 원전 수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역대 유엔총회 의장들로 구성된 유엔총회 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앞으로 3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7월 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미크론 변이 등에 특화된 업데이트된 백신을 추가로 접종받았습니다.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주도해 최대 500만 달러의 뉴욕시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민참여 예산 책정 절차 피플스 머니가 시작됩니다.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11세 이상 모든 거주자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 생활하면서 느낀 커뮤니티 필요사항을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사 전기차 가격을 5%에서 최대 8.8% 인하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뉴욕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 주가가 장중 200달러를 밑도는 등 16개월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브롱스 엘러튼의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한 대가 3층 건물 옥상으로 추락, 건물이 크게 부서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맨하탄 59가 콜럼버스 서클역에서 하차하던 20세 남성 승객의 가방 또는 옷이 문에 끼인 채 끌려가다 선로벽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인 하루 숙박 요금이 $1,000에 달하는 그랜드 캐년 지하 60m 동굴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투숙객 5명이 이틀째 고립됐습니다. 정수기 등을 판매, 임대하는 업체인 코웨이 USA 소속 직원 157명이 연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찬반 투표에 돌입하는 등 노조 결성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